SBS 비지에서 9년 전세 갱신권 나왔다. 누가 전세를 내놓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이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 보호법, 제가 보기엔 이건 보호가 아닌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정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선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전세난을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3+3+3 9년 전세 임대차 갱신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칫 전세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 이것 때문에도 그때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없어진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3+3+3 9년이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전세 놓겠습니까? 저라면은 이제 집 안 살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걸 다 감안해서 9년치 상승분을 반영해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왜 끝까지 보셔야 되느냐? 첫째, 왜 지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전세 지금 9년 연장, 주택시장 지금 임대차 시장 안정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뭐예요? 세입자한테 지금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무주택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기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지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란을 만드는 지금 세 가지 파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을 사면은 무조건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됩니다. 갭투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전세 매물이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통해서 매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세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죠. 보증 한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DSR도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는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집도 못 사, 이제는 전세도 쉽지 않아. 그럼 선택지는 뭐밖에 없어요? 반전세나 월세밖에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26년, 27년은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보이시죠? 요게 지난 한 30년 정도의 공급 물량 차트인데요. 요게 지금 25년 올해고요. 내년과 27년 어때요? 특히 28년까지도 확정적으로요. 아파트 공급 물량이 2만 세대도 안 됩니다. 특히 26년과 27년은 정말로 공급이 작죠. 그런데 서울의 전세 수급은 벌써 160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공급보다 전세 수요가 60 정도 더 많은데 향후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이 전세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세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예 전세 시스템이 사라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요.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 요구건이 36,800건이 넘었습니다. 24년보다 갱신 요구건을 쓴 사람이 지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부담된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와중에요. 굉장히 또 심각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기사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비지에서 9년 전세 갱신권 나왔다. 누가 전세를 내놓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이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 보호법, 제가 보기엔 이건 보호가 아닌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계약 갱신권 청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갱신 시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 한 번에 3년인데 2번 갱신할 수 있으니까 9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또한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이 양수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 건지도 이제 세입자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여러분들 몇 년 전 기억하시죠? 2020년 8월 달이었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2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다라고 하니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됐냐요? 바로 급등했습니다. 2+2를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9년으로 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정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선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주인이에요. 임대차 놓겠습니까? 거의 10년을 내가 묶여 있어야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전세가이 굉장히 급등을 할 거고 9년 동안 이제 이사도 못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3+3+3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계속 매물도 줄어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만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뭔지 관련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연합뉴스 내용이고요. 일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강남과 한강벨트 1주택자도 지금 세금 폭탄 만나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낮다고 하는데 반포 일등 집값이 올라서 1주택자도 보유세가 이미 2천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이게 작지 않죠. 이 돈도. 증세 방향 26년에 세금의 방향이 고가주택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집주인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지금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지금 실롱이고 있는데요. 거의 방향성은 지금 명확합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지금도 이제 고가주택들은 매년 2천, 3천만 원 지금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1주택자들은 그래도 아마 들고 갈 거예요. 문제는 다주택자들인데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끝나는 게 언제예요? 바로 내년 5월 달입니다. 중과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규제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팔거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규제지역 확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됐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도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증여를 또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에 대한 그런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고가주택은 대출이지요 2억까지밖에 안 돼요.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방법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보유세 내야 되니까 뭘로 내놓겠습니까? 전세나 아니면 월세 매물로 내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많아지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다시 또 증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좀 두시면서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3+3+3 임대차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 그럼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제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할 줄 압니다. 자, 이 Y축이 전세 수급이고 얘가 100보다 높으면은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얘가 100보다 밑에면은 전세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매매 시장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는요, 앞으로 매매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만 없으면 공급만 없으면, 거기에 추가로 뭐까지 없으면요, 고평가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정부의 규제마저 없다라면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제주도인데 여기도 지금 거의 140입니다. 제주도는 고만고만하죠. 근데 제가 대구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대구 전세 수급 어때요? 대구가 지금 전세 수급이 빨간불 들어온 지가 한 7개월 됐습니다. 자, 울산이 언제 100을 넘었냐? 23년 연말 정도에 1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24년부터 울산 지금 우상으로 바뀔 거니까 내 집만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도 보세요. 울산의 초창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하락기간 워낙 공급이 많아서 많긴 했지만 이제 울산으로 따지면 울산의 23년 말 24년이 이제 막 대구에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셔야죠.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 전세 수급이 140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한 40%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한 150, 1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급이 별로 없고 정부 규제 없고 저평가돼 있으면 뭐예요? 내 집 마련. 그런데 고평가? 그러면 내 집 마련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반전세나 월세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뜨거운 서울만 한참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 매매 수급이 제일 뜨거운 데인데 여기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 지역은 가급적이면은 전월세, 그래서 임대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이외에 전국의 거의 대다수 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저평가고 다 공급이 작거든요. 그리고 전세 수급 높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지금 부동산 내 집 마련해서 정말 좋은 시기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27년 상반기입니다. 정말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는 좀 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데이터를 봐도 전세 시장 너무 좋아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 올해 9월 달에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매매가 전세가 가장 많이 올랐다니까요. 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방도 이제 쨍하고 해 뜰 날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지금 차단됐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마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 지금 부족마저 터지면서 이제는 전세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9년짜리 요 임대차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아마도 임대인들은 전세를 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내놓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신 분들은 내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혼란 기술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다른 유튜브도 보시겠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예요? 리치고 김기원의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슬기로운 생활 하시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는 꾸준히 여러분들 편에 서서 지역 가리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 공유는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